네, 안녕하세요. 고삼석TV 미래를 읽어주는 남자 미남 고삼석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처음 인사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고삼석TV와 또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5G 네트워크와 기술입니다. 제 5세대 이동통신의 정식 명칭은 IMT 2020입니다. 네, 이러한 어떤 기술 기준에 대해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즉 ITU라는 국제기구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5G 이동통신은 제5세대 이동통신 규약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제 속도입니다.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5G의 경우는 20기가 bps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감이 좀 안 오실 텐데요. 4G라고 합니다. 4세대 이동통신. 이것에 비하면 지금 속도가 20배 정도 지금 빨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를 기준으로 보면은 고화질 영화 한 편을 단 1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빠른 속도입니다. 어느 정도 빠르기인지 감이 오십니까? 네, 이처럼 5G는 초고속과 초저지연, 초연결과 대용량 전송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네트워크다 하는 평가를 전문가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1984년 일명 벽돌폰으로 알려진 핸드폰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벽돌 한 장만한 크기의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는 모습들이 뉴스로 나갔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2G와 3G 핸드폰을 거쳐서 2009년에 KT가 아이폰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바로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4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5세대 이동통신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과거를 좀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1세대와 2세대 핸드폰은 어떤 기능이 중심이었습니까? 바로 음성통화와 문자 서비스 등 통신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세대부터는 조금 기능이 달라집니다. 인터넷 서비스와 동영상 서비스 등 통신과 인터넷 그리고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미디어 기기로 발전했습니다. 스마트폰, 특히 5G 스마트폰은 약 30년 전에 지구상에 몇 대 없었던 슈퍼컴퓨터하고 맞먹는 그러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반대로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핸드폰이 핸드폰과 핸드폰, 즉 사람과 사람 간 연결을 주된 목적으로 개발된 통신기기였다면 제5세대 이동통신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끼리도 연결하는 첨단 기술이라는 그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바로 초연결의 특징을 갖습니다. 초연결, 초고속, 그리고 대용량을 특징으로 하는 5G 기술은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죠. IoT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등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막대한 데이터, 즉 빅데이터죠. 우리가 이제 쉽게 빅데이터라고 합니다만은 이러한 빅데이터의 생성과 수집 그리고 축적이 가능합니다. 또한 분석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기반해서 데이터 경제라는 신경제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 우리가 이제 이런 기업을 뭐 다양하게 부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은 스스로를 인터넷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술 기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용자, 가입자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경제 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스스로를 데이터 기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5G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또한 전통 제조업을
스마트 공장으로 지금 전환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재래 공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로 사람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산과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치킨집, 편의점, 그리고 재래시장 등 전통적인 이러한 어떤 상점들을 스마트 상점으로 지금 탈바꿈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5G는 첨단 정보통신 산업은 물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필수 인프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G는 경제와 산업, 사회와 문화를 완전하게 새롭게 바꿔줄 소위 게임 체인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5G에 주목하고 앞으로 5G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동통신 기술은 대체로 10년의 주기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술과 단말기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거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응용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10년 미만의 주기로 커다란 지금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새로운 이동통신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다음 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바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예를 들면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도입되면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도입되면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바로 개발을 시작하는 그러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책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소에서는 바로 6세대 이동통신 개발에 지금 착수했습니다. 첨단 디지털 기술과 기기의 사용 시기가 점점 단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ICT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졸면 죽는다. 나타면 죽는다. 시민들을 만나보면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지금 4세대 이동통신으로도 충분한데 5G를 써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작년 초에 5G 이동통신이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되고 지금 대략 한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대략 가입자들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4분의 1 정도가 지금 5G 이동통신으로 지금 바꾼 것 같습니다. 5G 이동통신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 간의 통화만을 목적으로 도입된 기술은 아닙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기와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필수 인프라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5G와 그리고 5G를 기반으로 한 첨단 정보통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용자들이 많아지면 이동통신 기업들은 서비스 경쟁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로봇을 쓴다거나 자율주행하는 드론을 쓰신다거나 내지는 자율주행차를 쓰시게 된다고 그런다면은 왜 5G가 필요했는지, 왜 그처럼 5G를 강조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한 줄 요약입니다. 5G가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 변화를 느껴보자. 주도하자입니다. 지금까지 고삼석TV 미래를 읽어주는 남자 미남 고삼석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